것만으로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이름은 사실 아주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술 방법을 꼭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 성형외과 원장 송선호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받으시는 수술이고, 여러 연예인분들도 나 이 수술 받았다 솔직하게 여러 매체에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눈밑지방 재배치는 아니라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거나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정한 눈밑지방 재배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눈 밑에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이죠. 눈 아래쪽에, 눈 밑에 노화가 일어나면 가장 눈 안쪽에서부터 보면 안구 아래쪽에 이제 눈을 받치고 있는 안화 지방에 눌려서 이제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제 지방을 싸고 있는 막도 같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 막 앞쪽에 있는 알륜근, 근육도 탄력이 떨어져서 같이 나오게 되고, 그 근육 앞에 있는 눈 밑 피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근육, 피부, 지방을 싸고 있는 막 지방이 4개 층이 전부 다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눈밑지방 재배치는 노화가 진행된 눈밑 조직 중에서 지방과 지방을 싸고 있는 막 이 두 층만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즉 알륜근의 늘어짐과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경우라면 눈밑지방 재배치보다는 절개를 통해서 하는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것이 더 적합한 수술 방법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결막을 통해서 하는 눈밑 수술은 대부분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부르지만 정말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지방만 제거하거나, 제거한 지방 아니면 다른 곳에서 채취한 지방으로 지방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꺼져 있는 눈물꼬랑 부분에 지방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레이저 장비로 튀어나와 있는 눈밑 지방을 좀 녹여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전혀 다른데 모두 다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같은 이름을 쓰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똑같은 수술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제대로 된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 한 가지로 수술을 받게 되면 한두 달 이내에 꺼진 눈물꼬랑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눈물꼬랑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일시적으로 눈밑이 매끈해 보이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수술이어야 됩니다. 눈물꼬랑이 움푹 패여 있는 이유는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단단한, 늘어나지 않는 인대가 피부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나지 않는 이 인대 위쪽으로 지방이 튀어나오니까 그 눈물꼬랑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인대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인대보다 깊게 박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노화가 진행되면 눈밑 지방은 튀어나오지만 그거보다 더 아래쪽, 안화의 뼈 앞쪽에 있는 눈물꼬랑 부분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부위는 뼈에서 피부까지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이 단순히 그 위쪽에 있는 지방을 뽑고 채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깊은 박리를 통해서 이 눈물꼬랑 인대를 완전히 끊어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필러나 지방 이식만으로 이 눈물꼬랑 인대를 다 끊었다 말씀하시는 영상이나 글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저의 의견은 직접 수술적으로 안에서 보면서 다 끊어서 박리하지 않는 이상 피부 바깥쪽에서 캐뉼라나 바늘만으로 이 눈물꼬랑 인대를 다 끊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인대는 앞뒤로 알륜근에 쌓여 있기 때문에 몇 밀리미터 정도의 폭으로 넓게 뼈에 붙어 있어서 안에서 보면서 끊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지 않고 그거를 캐뉼라나 바늘로 끊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눈물꼬랑 인대를 다 끊어줬으면 이미 그쪽의 볼륨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눈물꼬랑에 지방을 채워서 고정해야 됩니다. 튀어나온 눈밑 지방 덩어리를
눈물꼬랑 영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을 채취해서 잘게 쪼개서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생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꺼지게 되고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포함한 이 지방 덩어리 자체를 이동시켜서 고정을 해 놔야만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박리의 범위와 재배치할 지방의 양을 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이 세 번째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결국 수술 결과는 튀어나온 눈밑지방의 양을 얼마나 넣어주고 들어가 있는 눈물꼬랑을 어디까지 얼마나 채워주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튀어나온 지방량의 차이도 고려해야 되고 들어가 있는 눈물꼬랑의 꺼진 정도의 차이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하는 위치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수술 전에 정확히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대로 수술해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수술해야 일찍 재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이 눈물꼬랑 인대를 끊어주지 않거나 지방을 재배치하지 않고 이식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방을 재배치할 때 안쪽에서 고정하는 내고정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실을 밖으로 빼서 피부 쪽에서 당기기만 해서 외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뒤에 실을 끊어주게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바로 고정력이 없어지면서 원래 있던 안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재배치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충분한 박리, 정확한 양의 지방을 튼튼하게 내고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이름은 사실 아주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같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술 방법을 꼭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을 다시 뽑아서 주입한다거나 레이저를 사용한다거나 지방을 제거만 한다거나 하면 진정한 의미의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수술 방법 설명이 애매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눈물꼬랑 인대를 박리를 하시는지 혈관을 포함한 안화 지방 덩어리를 눈물꼬랑 영역에 얼마나 어떻게 몇 군데 고정하는지 안쪽에서 고정하는지 실을 밖으로 당겨서 고정하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이름의 수술이지만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술 설명을 하면 원장님 수술 방법이 가장 좋으면 이 수술 효과 평생 가나요? 오래 가나요? 몇 년 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사실 많은데요. 당연히 노화가 진행되니까 가장 수술 효과가 오래 가는 방법이지만 다시 눈밑지방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오래 갈 뿐이죠. 근데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을 할 때 특히 수술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은 한번 건드리게 되면 유착이 생기게 되면 재배치할 때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은 여러 번 할 수가 없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 가장 효과가 오래가는 방법으로 제대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수술 방법을 확인하시고 가장 오래가는 제대로 된 수술 방법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디바인 성형외과 원장 송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